1970년대 패션 잡지라는데 요즘 잡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죠. 렌즈에 담긴 대학생들, 아이와 쇼핑을 나온 여성도 세련된 스타일을 자랑합니다. 1950, 60년대 사진 속에서도 멋과 흥이 넘쳐 보이는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중동의 파리로 불린 이란 테헤란의 모습입니다. 팔레비 왕가라고 하죠. 레자샤와 그 장남 모하마드 레자샤가 통치한 시기에는 히잡 착용이 의무가 아니었어요. 미국, 영국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서구화, 근대화를 지향했던 팔레비 왕가는 심지어 1936년 지금과는 반대로 이슬람 국가 최초로 히잡 착용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1934년에 튀르키예를 방문을 했더니 튀르키예의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케말 파샤에 의해서 완전 획기적인 근대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레자샤를 굉장히 자극을 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우리는 서구식 의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권장하고 이게 아니라 아예 히잡을 폐지하자 이렇게 더 강하게 난 거죠. 레자샤가 봤을 때는 이 히잡이라는 것이 바로 근대 국가로 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고 퇴행의 상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왕비부터 나서서 히잡을 쓰지 않으면서 히잡 폐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으로 규제한다고 해도 이란이 뿌리 깊은 이슬람 중심의 사회였던 만큼 히잡을 착용하지 않으면 거리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심지어 폭행을 당하기도 했대요. 문화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죠. 여성들 입장에서도 일부는 서구식 복장에 금세 익숙해졌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평생 히잡을 쓰고 살았는데 갑자기 벗으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서구식 복식, 양복, 양장이 들어오는 동안에 한복을 계속 입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당시 이란 사회에도 찬반 논란이 거셌기 때문에 1941년 아버지 레자샤가 퇴위하면서 히잡 폐지법은 사라졌고 아들 모하마드 레자샤 집권 기간에는 히잡을 여전히 근대화의 장애물로 보긴 했지만 쓰지 못하게 강제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 팔레비 왕정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국, 영국이랑 친했다고 했잖아요. 이란은 산유국인데 당시 미국, 영국이 석유업계를 좌지우지했고 팔레비 왕가는 이들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팔레비 왕가는 1950년대에 석유 국유화를 주장하던 총리 모하마드 모사데크를 내쫓고 토지개혁, 산림 국유화, 국영회사 매각, 여성 참정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백색혁명을 밀어붙였어요. 반대하는 세력은 비밀 경찰을 앞세워서 탄압했고 1964년에는 이슬람 성직자 아야톨라 호메이니를 외국으로 추방시켰어요. 결정적으로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찾아와서 이란이 돈을 좀 벌었는데 그 수익을 팔레비 왕가와 다른 고위층이 다 챙겨간 거죠. 서민 경제는 어려운데 후화 생활을 이어간 팔레비 왕가, 점점 더 비호감이 됐죠. 이 시기 팔레비 왕가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달아 일어났고 1978년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진학 과정에서 유혈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반발은 더 거세졌고 1979년 1월에는 국왕이죠. 모하마드 레자샤가 외국으로 탈출했습니다. 반대로 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던 호메이니가 2월에 귀국하면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탄생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슬람 혁명이죠. 성직자인 호메이니가 집권한 만큼 신정 정치도 시작이 됐고요. 팔레비 왕정과는 반대로 외교는 반미 반서방, 국내에서는 이슬람주의로 돌아섰습니다. من دولت تعیین میکنم من به پشتیبانی این ملت دولت تعیین میکنم من به واسطه اینکه ملت مرا قبول دارد. 여성들의 히잡 착용도 이 시기에 의무화됐어요. 형법에 히잡 의무화 조항을 포함시켜서 어기면 벌금형, 태형을 선고받기도 했죠. 1979년 이슬람 혁명이라는 것은 모든 국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일종의 문화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다시 이슬람의 세계로 돌아가자, 이슬람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사상으로 시작된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히잡을 쓴다는 것은 내부뿐만 아니라 이란 밖으로도 보여주기, 자신들의 어떤 그 정치 이데올로기를 보여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그런 도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은 이때도 히잡 의무화에 반발하면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아시다시피 히잡 의무화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이 집 밖을 나갈 때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데요.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집 앞 슈퍼를 갈 때도 반드시 써야 합니다. 제가 여기 이란에서 1년 9개월 동안 생활해 보니 히잡 착용을 원하는 여성이 반, 원치 않는 여성이 반 정도 됩니다. 테헤란 같은 대도시에서는 히잡 의무 착용에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외국인도 예외는 없죠. 모든 가게에 히잡을 준수를 하라는 표시들이 당연히 다 있고, 만약에 제가 커피숍에 앉아서 제 히잡이 벗겨졌어요. 한 30초? 또 지나지 않아서 그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히잡을 좀 똑바로 써달라고 부탁을 해요. 카페나 각 가게의 주인들이 너무나 종교적이라서 우리한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히잡을 똑바로 쓰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여성들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 가게에도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감시 체제가 이제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란에서 이번에 시위의 상징이 된 20대 여성 마흐사 아미니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고 갑자기 쓰러져서 숨졌죠. 경찰은 우리가 때린 게 아니고 심장마비라고 주장했지만 해명이 영 석연치 않았고 여성을 중심으로 한 시위대가 분노해서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히잡을 반대한다기보다는 히잡 착용을 강제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금 이란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고 이란 핵심 산업인 에너지업계 노동자들도 가세하는 등 그 열기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과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오늘 뉴스 그란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깊고 진한 뉴스로 찾아뵐게요.